자, 오늘은 한 분이 실리콘밸리를 진출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물어보셨어요. 제가 시즌 4 제 15화에서 실리콘밸리 방문을 주제로 한 브이로그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걸 보시고 지금 댓글을 남겼어요. 댓글 읽어드려 볼게요. 실리콘밸리의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미국에서 박사는 안 하고 석사까지만 졸업해도 실리콘밸리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까요? 자, 답변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이분이 박사와 석사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 미국 사회 진출에 뭔가 걸림돌이 되는지 그걸 물어본 거잖아요. 자, 근데 미국 사회는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벌 사회가 아닙니다.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의 상징과 같은 인물 있죠. 그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유명하신 분. 그분 고졸이에요. 고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전문대 중퇴죠. 전문대 중퇴하신 분이 고졸이죠. 그분이 세계적인 그 실리콘밸리 대기업을 일구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전공을 이렇게 까보면 또 공대도 아니에요. 공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는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학력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예요. 즉 본인이 박사가 있건 석사가 있건 학부 졸업이든 전문대 졸업이든 고졸이든 전혀 상관없어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곳이에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는 정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님의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다른 표현, 다른 비유법을 사용해서 말씀드리면, 님이 정글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정글을 막 헤치고 가는데 앞에 곰이 나타났습니다. 곰이 나타났어요. 근데 님이 손에는 뭐 예를 들면 활이 한 자루 있다고 쳐봐요. 활. 그러면 이제 곰이 님을 공격하기 전에 멀리서 그 활로 곰을 딱 맞춰서 쓰러뜨려서 곰을 잡아먹어야겠죠. 그래야지만 이 정글에서 살아남겠죠. 자, 근데 이 활 쏘는 학교가 뭐 동네 그냥 양궁터에서 배웠든 아니면 고등학교 양궁부에서 배웠든 본인이 명문대 체대에서 뭐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배웠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하냐? 님 앞에 나타나는 저 맹수를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해서 쓰러뜨린 후에 살아남으면 활을 어디서 배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물어본 질문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고졸도 실리콘밸리의 세계적인 대기업을 세우는 게 실리콘밸리 문화예요. 자, 그럼 님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박사는 안 하고 석사까지만 해도 될까 안 될까? 자꾸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님이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란 사회, 학벌로 모든 게 결정나는 그 사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회는 사실 조선이 아직 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망했죠. 망했습니다. 조선 왕조 끝났어요. 끝나고 지금은 대한민국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조선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조선이 가지고 있던 그 신분제를 비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법률적으로 대한민국은 신분사회가 아닙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표방하지만 실제로 한국에 살면은 학벌, 학력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한국에서 그렇게 명문대 가려고 막 초등학교 때부터 과외 받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한국에 살면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학벌과 학력에 대한 그 사상, 그게 이제 박혀 있기 때문에
자꾸 미국 진출할 때 요 필터를 가지고 미국 사회를 보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다 망하는 거야. 제가 좀 전에 말한 그 비유, 정글에서 님이 활을 하나 딱 들고 있어요. 맹수를 쓰러뜨릴 때 중요한 거는 님이 정확한 활솜씨로 급소를 딱 맞춰서 불사이 딱 해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그 명중시키는 실력이에요. 그게 바로 연구핏이죠. 그 연구핏을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활을 어디서 배웠는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또 요건 있습니다. 박사가 아무래도 배운 게 많아서 이 엔지니어링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조금 더 있겠죠. 그것 때문에 박사가 유리한 거지. 박사 학위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인 대기업 면접을 본 적 있어요, 예전에. 근데 저는 박사학위 소지자죠. 근데 석사한테 진 적이 있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저보다 대답을 잘하는 석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대신 붙는 거예요. 아시겠죠? 실리콘밸리는 그렇게 냉정하게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곳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쉽지 않죠. 명문대 박사랑 뭐 지방대 석사 면접에서 붙으면 거의 명문대 박사가 이깁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뭐 이 박사가 알고 봤더니 뭐 미국의 명문대 박사다. 그럼 거의 무조건 이겨요. 근데 미국에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국은 오로지 계급장 다 떼고 오로지 인터뷰에 물어보는 질문에 답변하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석사할 때 질 수도 있는 거예요. 면접에서. 이해하셨죠? 하지만 아무래도 박사 학위를 했다는 거는 석사보다 적어도 4년 이상 그 대학원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4년간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4년간 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4년간 조금이라도 수업을 듣고 연구를 한 걸 했기 때문에 박사가 조금 더 실력 있을 확률이 높죠. 하지만 이 박사 중에서도 별 실력 없는 박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면에 석사 중에서도 석사만 나왔지만 실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박사가 석사랑 붙으면 누가 인터뷰에서 이길까? 요거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할 시간에 연구핏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자, 님이 지금 가고 싶은 실리콘밸리 회사가 무엇인지 그 이름을 그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뭔지 분석을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그 회사가 인공지능 회사다, 혹은 그 회사가 스마트폰 회사다, 그 회사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뭐 라이다를 만드는 회사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의 코어 테크놀로지가 뭔지 분석을 해요. 그거 노트에 받아 적으세요.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이 뭔지 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요새 한국에 미국 주식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주식쟁이들이 다 분석해 놨어요. 그거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딱 보입니다. 이 기술이 뭔지. 그럼 이게 그 기술이 뭔지는 이제 주식쟁이들이 다 분석해 놨지만 이 주식쟁이들이 또 그 기술이 뭔지 이름만 알지 그 기술을 완성하기 위한 물리적인 화학적인 이론은 또 몰라요. 그럼 이제 그 키워드는 이제 논문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 기술로. 뭐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머신러닝 기술이 어떤 회사가 전문이에요. 그러면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원리가 뭘까? 자율주행 자동차가 운전을 판단하는 기본 원리가 뭘까? 이걸 내 논문 보고 또 공부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 이해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터뷰가 시작되면 뭐 그런 질문을 물어보겠죠. 뭐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면은 우리 회사가 뭐 예를 들면 개발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는데 비가 많이 오는 날 고속도로를 달릴 때 뭐 사고가 난 적이 있다. 뭐 특히 뭐 사슴이 갑자기 지나가서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이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자율주행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야 되냐, 이런 질문, 아주 전문적인 질문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대답하면 되는 거야. 뭐 석사고 박사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이거 대답하면은 합격, 대답 못하면 불합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서는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떨어졌다, 요딴 핑계 대는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오로지 실력만을 승부하는데, 뭐 내가 학벌이 안 좋아서, 뭐 내가 인종차별 당해서, 뭐 내가 그 회사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백이 없어서 요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아시겠죠?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본인의 전문 지식을 이용해서 대답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일단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날씨를 분석하는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서 비가 올 때와 비가 오지 않을 때의 그 타이밍을 일단 인공지능이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 비가 오는 날과 오지 않는 날 그 알고리즘의 모드 차이를 뭔가 분석하는 알고리즘 넣어야겠죠. 그 다음에 비가 왔을 때, 즉 하늘에서 빗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면 그걸 카메라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카메라가 그 빗방울의 동그란 그것들을 모션 디텍션을 해서 그것을 상황을 디텍션할 때 그거를 빼는 그런 알고리즘을 뭐 추가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비가 온다 하더라도 그 사물을 인식하는데 별 지장이 없는 그런 뭔가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되겠고, 또 야생동물이 갑자기 지나갔을 때 그걸 대비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에 대한 다양한 케이스, 뭐 예를 들면 사슴도 지나가게 해보고, 뭐 표범도 지나가게 해보고, 뭐 사자도 지나가게 해보고, 원숭이도 지나가게 해보고, 이런 거에 대한 다양한 학습을 시키고, 뭐 이런 거 예를 든 거예요. 저 지금 뭐 공부한 게 아니라 제가 그냥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은 브레인스토밍 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인터뷰를 준비할 때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엔지니어링 지식을 총동원해서 인터뷰를 준비하시면 돼요. 인터뷰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그래서 미국 대기업은 대학교만 간 마친 사람들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학벌 시스템이라서 대학교를 간 마친 사람 혹은 석사를 간 마친 사람이 대기업에 바로 입사하죠. 그래서 뭐 사원급으로 입사가 가능하잖아요. 미국은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터뷰 퀘스천이 이렇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미국 내국인들은 대학교를 간 마치거나 뭐 석사를 간 마치면 되게 조그만 중소기업에 겨우 취업합니다. 그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미국 인터뷰가 워낙 어려워서. 거기서 이제 한 2, 3년 경력을 쌓으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는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를 못 들어갔지만 그 자율주행 차를 만든 대기업의 하청업체에서 예를 들면 자율주행 자동차의 카메라 센서에 뭐 렌즈 정도 만드는, 렌즈 커버 정도 만드는 중소기업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렌즈 커버를 정복을 하는 거야. 뭐 예를 들면 렌즈 커버가 뭐 빛이 투과될 때 뭐 굴절도는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 정복을 해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더 위에 상위의 대기업, 그 카메라 렌즈의 커버를 납품하는 뭐 카메라 모듈 회사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길 또 들어가. 그럼 이번에는 카메라 렌즈 커버의 그 기술을 이용해서 거기를 인터뷰를 뚫는 거죠. 그렇게 해서 카메라 모듈 회사에서 이번에는 카메라의 모든 것, 카메라의 A부터 Z까지 다 정복을 해요.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카메라가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에 납품이 될 거 아니야. 그제서야 이제 자율주행 대기업 회사의 면접을 볼 수 있는 거야. 이해 갔죠? 그 실력을 만들려면 연구피스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는 실리콘밸리에 뭐 A사를 들어가고 싶다, 실리콘밸리에 대기업 G사를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그 한국식 생각이에요. 한국은 조선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공부 반짝 잘해가지고 명문대 들어가면 이게 장원급제 한 거야. 장원급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명문 유명한 대기업에 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장원급제를 했기 때문에. 이 조선의 시스템이에요. 미국은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유명 학벌, 유명 학위, 유명 회사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어디 반짝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하나 실력으로 쌓아 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기술을 정복했다라는 그런 자신이 있을 때 인생의 다음 챕터가 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지금 말하는 질문 자체가 이게 굉장히 한국의 문화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의 문화를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추천드린 방법은 미국에서 석사 정도 하셔야 돼요. 한국 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한국에 석사 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그 미국의 연구핏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미국의 면접 시스템이 뭔지도 모르고 미국에 친구도 없어서 미국 문화도 모르고 그래서 한국 석사로는 미국 취업의 문을 뚫기가 힘들어요. 모르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석사 정도 하시면서 미국에 있으면서 미국 친구들을 많이 사귀세요. 그럼 미국 친구들이 이제 인터뷰 준비하는 거 다 알려주거든요. 그거를 배우시고 석사 마치면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조그만한 소기업에 들어가세요. 아마 소기업도 겨우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한 3년, 4년 뭔가 기술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다니시다가 그 다음에 그거보다 좀 더 큰 중소기업에 옮겨서 한 3년, 4년 일하다가 이제 한 7, 8년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업계에서 뭐 하는지 그냥 다 보이거든요. 그때가 미국 대기업의 세계적인 그런 대기업의 면접을 볼 타이밍입니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박사를 하면은 뭐가 좀 장점이 있냐면 석사 마치고 님이 그거 할 동안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박사 랩에서 연구를 하는 거냐. 박사 랩이 단순하게 공부하는 과정이 아니라 기업의 연구소처럼 연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다 경력인 거예요. 그러면서 보는 눈이 넓어지고 기술적으로 깊이가 깊어지는 거 그런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박사들이 인터뷰 같은데 잘 봐요. 왜냐면 아는 게 많으니까요. 하지만 또 박사들은 연봉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박사 포지션이 많이 안 나요. 그러니까 미국의 잡 데스크립션 보면은 이거는 박사 학위가 필요하다. 석사 학위가 필요하다. 학부 정도면 된다. 전문대 정도면 된다. 고졸이면 된다. 뭐 이렇게 레벨이 있어요. 그게 미국이 이제 학벌 사회라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려면 어느 정도 엔지니어링 지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종류, 뭐 랭킹 1등이어야 된다, 무슨 리그여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박사면은 지원 가능하다, 석사면 지원 가능하다, 학부면 지원 가능하다, 고졸이면 지원 가능하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거에 맞춰서 지원하시면 되는데 그 면접을 볼 때 실질적으로 그 회사가 물어보는 모든 질문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님이 실리콘밸리에 무슨 모 회사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박사가 없어도 돼요. 박사 직군 아닌 직군에 지원하면 되잖아요. 석사만 뽑는 직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석사 학위자가 갈 수 있는 직군이 일반적으로 박사 학위자가 할 수 있는 직군보다 연봉이 낮아요. 그러니까 어느 회사를 가고 안 가고는 그거는 인터뷰를 통과할 수 있는 실력만 되면 되는 거고, 인터뷰를 통과하면은 그 실력에 따라서 연봉을 차등 지급하는데 보통 박사들이 석사보다 연봉이 월등히 높습니다. 왜냐면 박사 과정에서 배운 엔지니어링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연봉을 박사들한테 많이 줍니다. 하지만 또 취업 자체는 석사가 더 쉬워요. 왜냐면 석사 학위 포지션이 연봉이 낮기 때문에 포지션이 더 많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박사를 할지 석사를 할지는 본인이 이제 결정하는 거고,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박사 하면 되고 적당히 시작하고 싶으면 석사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학교 어디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실력. 미국은 무조건 실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님이 물어보는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문화를 조금 더 배워보세요. 미국은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사회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제 영상 보시는 분이 알겠지만 거의 채널 초창기부터 한 3년간 이 얘기를 했어요. 미국은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실력으로만 승부한다. 근데 아직도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 봐서 그만큼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격차가 되게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 진출해서 굉장히 고배를 마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미국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뭐 미분 방정식을 못 풀어서 미국 회사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미국의 문화 그걸 이해 못했기 때문에 국내 학위 출신들이 미국 진출에 고전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